하루 8분 한국 뉴스 종합 요약.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월 6일 수요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탄핵심판 관련 증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재판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언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증언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증언을 토대로 향후 판결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며 서울의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관 동파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한파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보호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독거노인 가정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학자들이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접수 및 개발 계획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상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의 제안이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계엄령 불관여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 증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증언을 근거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처음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를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증언을 계기로 비상입법기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해명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미한일 3국의 경제관계 강화가 3국 협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국 간 경제협력이 안보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3국 정부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협력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에너지 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 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부와 기업들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기업들은 자체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대왕고래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해양 생태계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해양자원 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친환경적인 해양 이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의 국보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급 문화재들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문화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대응과 무역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담 결과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와 경제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접수 및 개발 발언에 대해 가자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의 제안이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는 이 문제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리고 있으며 특히 중부지방에는 대설해비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퇴근길 교통 상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제설 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출근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휴업 및 공공기관 재택근무 확대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